44살, 아이 셋 있는 아줌마. 그럼에도 솔로 캠핑을 다니는 캠핑 유튜버 론양입니다. 3년간 캠핑 영상만 160편 만들었는데 개인 브이로그 하나 정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카메라를 꺼내 보았습니다. 사실 요즘 캠핑을 거의 못 나간 것에 대한 변명 영상이 될 것 같은 기분입니다. 한때는 연매출 50억을 달성했던 제가 게스트하우스 청소 등등등등으로 투잡을 뛰고 있는 요즘 자영업자 일상을 담아 보았습니다. 인생이 끝도 없는 터널 속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본 적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아마 이건 세대를 불문하고 다 느끼셨을 것 같아요. 가장 높다고 생각했던 고지에서 바닥, 그리고 더 지하로 한순간에 헤딩이 쳐진 경험이 있기에 그 지하에서 어떻게 탈출하고 있는지 저의 경험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의 하루는 보통 새벽 5시에 시작이 되지만 오늘은 새벽 1시에 동대문으로 출근합니다. 잠깐 이분 좀 소개해 드릴게요. 19살에 만나 현재 25년째 동거동락, 17년째 동업자로 정보정신이 강한 이 구역의 고인물입니다. 이분은 매일 새벽 1시부터 3시까지 동대문으로 출근을 하십니다. 몇 년째 불면증을 겪고 있기에 그럴 거면 새벽 근무를 권했더니 아니, 시킨 거죠. 아무 말 안 하고 실행에 옮겨준 원티어 인재입니다. 새벽 출근을 쪽잠을 자고 오전 9시면 어김없이 재출근을 하시는 분입니다. 시즌이 바뀌면서 무게감이 장난이 아닌지라 이호 씨를 도와줘야 할 것 같더라고요. 아침 식사 준비를 합니다. 단골 메뉴는 계란말이, 카레, 그리고 순댓국. 설거지는 식세기가 맡아서 한결 수월합니다. 가득 채워 하루 2번 돌리는 5인 가족 필수템. 세 녀석 모두 등원이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집안일이 시작됩니다. 청소기 돌리기, 세탁물 정리, 화장실, 여기저기 집 전체 청소, 이렇게 1시간을 채우면 집안일 끝. 매일 아침 하는 루틴의 연속이지만 이렇게 해놓아야 퇴근 후 뒤통수 맞는 기분이 들지 않습니다. 본격 업무 시작! 새벽에 수거해온 제품 촬영을 바로 이어서 할까 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은 속도가 생명이라 직원 4명이 하던 업무를 혼자서 그것도 제 시간에 하려니 허튼 시간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대략 4,000장 가까이 촬영해야 해서 팔이 정말 뽀사질 것 같지만 나름 멍 때리면서 할 수 있는 일이라 만족감이 높습니다. 근데 자꾸만 팔 근육만 단단해지는 느낌적인 뭐 그런 느낌? 근데 제가 혼자 캠핑을 쉽게 하는 데는 이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한때는 스타일 난다 발가락 떼 정도 될 줄 알았던 연매출 50억 가까이 찍었던 온라인 쇼핑몰 1.5는 아니고 한 2세대 어느 쯤이었는데 왜 지금 혼자 이러고 있냐고요? 쇼핑몰 2년차 때는 첫째 분유값도 없을 정도로 어려웠고 3년차가 돼서야 20평짜리 첫 사무실을 얻은 뒤 전세계 나라를 구했는지 회사가 급성장해서 순식간에 100평 사무실로 이전. 내 외부 직원이 30명 가까이 되고 다시 정신없이 성장해서 2층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스튜디오, 레스토랑 오픈, 24평짜리 아파트 현금 매입, 서울에 49평 땅도 현금 매입. 그 땅에 뼈대부터 다시 만들어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올릴 수 있게 되었죠. 그게 회사 10년차 때 이야기입니다. 4시다. 이제 일을 더 이상 못합니다. 막내가 하원을 합니다.
지난주에 첫째 녀석 소풍 도시락을 싼 것 같은데 오늘은 막둥이 소풍이래요. 그래서 다소 겹치지만 또 똑같은 도시락을 싸고 있습니다. 창업 10년 만에 호기롭게 중국 진출을 했는데 미군의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발작 버튼을 눌러버렸고 먼지만큼이나 존재감이 없는 우리 회사도 위기가 찾아왔더랬죠. 그냥 먼지처럼 사라질 뻔. 얼마 전 티몬 팀F 사태처럼 우린 이미 중국에서 그 사태를 똑같이 겪었던 거죠. 1년 만에 6억이 넘는 빚더미에 앉은 나 매달 5천가량의 회사 운영비를 감당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선택지가 많지 않았어요. 직원들 퇴직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발 한 번 들여놓지 못했던 아파트를 팔고 회사차를 팔고 개인차 압류는 기본, 사무실도 빼고 대출을 이빠이 끌어다가 직원들 퇴직금을 마련했던 때가 바로 셋째 출산 후 가장 먼저 했던 일이죠. 그렇게 휘몰이장단에 맞춰 칼춤 추듯이 모든 직원을 내보내고 나니 이호 씨와 저 이렇게 둘이 남게 되었던 거죠. 10년간 쌓아온 모든 게 허물어지는 데는 한 몇 개월도 걸리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마케팅비도 인력도 없는 상황에서 1인 5역을 하며 회사를 유지해 나갔죠. 매달 적자가 난 지 이미 7년째지만 멈추기엔 아이가 셋. 아이 셋을 케어하면서 일할 수 있는 건 자영업밖에 없었고 게다가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던 거죠. 힘들지 않냐고요? 아주 미칠 것 같았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녀석들을 데리고 일을 하는 게 보통이 아니란 걸 느끼게 되었죠. 오늘은 일주일에 2번 정도 있는 게스트하우스 청소하는 날입니다. 얼마 전부터 저는 청소 매니저가 되었습니다. 영업하는 사람들 투잡, 쓰리잡 뛰는 거 뭐 요즘 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특히나 온라인 쇼핑몰을 하는 사람들은 빨간 날이면 심히 마음이 불편한 강제 휴무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쉬는 날에 쿠팡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진짜 빡세다고 하더라고요. 새벽에 동대문 가는 것도 만만치 않다고 여겼는데 쿠팡에 가보니 그냥 지난 삶을 반성하게 되는 매직의 시간. 불광천을 따라서 알바를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자전거 타고 대략 한 6km 정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의류 쇼핑몰 특징 중 하나는 신상 주기가 정말 짧다는 것. 촬영을 하고 빛의 속도로 업데이트를 해주지 않으면 주문 들어오는 즉시 품절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건 17년째 하고 있다니 정말 절대 적응이 되지 않아요. 매주 인생이 리셋되는 기분입니다. 그렇게 조급증에 시달리지만 아이들의 웃고 떠드는 소리에 잠시 웃기도 합니다. 아파트에 살았을 땐 뛰지 말라고 하루에도 100번씩 말했던 게 엄청 스트레스였고 집에서 축구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지금은 뛰어도 소리를 질러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는 단독주택에 살아서 삶을 지탱할 에너지를 얻기도 합니다. 꼭 샤워를 하며 노래 부르는 첫째도, 시간을 가리지 않고 기타를 치는 둘째도, 거실에서 축구를 하는 셋째도. 녀석들을 말리고 싶지만 이제 이것도 이 집을 떠나면 못하는 거라 일단 알려는 주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여기서만 가능한 거라고. 힘이 넘치는 녀석들을 보고 있자면 절로 힘이 생기는 기분? 한순간에 6억이 넘는 빚더미에 앉았을 때 매일 고통 속에서 술도 담배도 노는 것도 못하는 내가 견딜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 있긴 있더라고요. 몸을 혹사시키는 거죠. 미칠 것 같아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혼자 캠핑을 나갔습니다. 사무실에 쓰던 발난로 하나, 전기장판 하나, 촬영 때 쓰던 15만원짜리 텐트 하나, 호기롭게 나갔던 12월의 동계 캠핑. 몹시 추웠지만 숨이 쉬어지는 기분이랄까요. 그렇게 느꼈던 첫 불멍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3년간 캠핑을 홀로 다니며 마음의 병이 치유가 되었던 것 같아요. 아참, 그런데 어떻게 돈 많이 드는 캠핑을 했냐고요? 그래서 런양 캠핑의 채널 방향은 가성비 캠핑이었던 겁니다. 캠핑장 비용이 아까워서 노진 캠핑을 시작했고 다이소나 집에 있는 것들로 캠핑을 즐겼고 그러다 보니 음식이나 제품 협찬을 받게 돼서 나름의 풍요로운 캠핑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이제서야 깨닫게 된 건 많은 돈도 좋은 집도 내 행복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동안 이호 씨가 겪었던 개인 기피증도 공황장애도 수면장애도
아이들만 바라보면 불끈불끈 솟아나는 부모의 힘은 실로 대단하다는 걸 느낍니다. 바른 자세. 바른 자세에서 바른 목소리가 나오지. 그 무렵 그 무렵 자네네 자네 이렇게 하지. 자네. 자네 내 딸을 어떻게 생각하나? 자네네 너무 이상한가? 아니 할아버지처럼 얘기하면 여기 할아버지. 아. 자네. 좀 감기 걸린 할아버지 같은데. 일본 경찰에 붙잡히고 말았어요. 보통 아이를 출산하면 그때부터 잠을 포기해야 하잖아요. 저는 21살 서울로 상경을 한 그날부터 23년째 잠과 휴일을 포기한 삶을 살고 있고, 아무리 일해도 금융권 이자만 450만 원. 일해도 더 나을 것 없는 일상이지만 그럼에도 매일 웃고 있습니다. 연매출 50억 매출을 냈을 때도 행복감보다는 불안과 초조함에 갇혀 살았는데, 요즘은 치킨 한 마리 시켜 먹는 것도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야 하지만 행복합니다. 처음 이곳을 발견했을 때 너그러운 자연을 가득 품에 안으며 마음 풍성한 아이들로 키워내겠다고 다짐했던 이곳을 이제는 떠날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인생의 새로운 시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아지트. 없어졌어. 고생 총량의 법칙이 있다고 들었어요. 총량을 다 채웠으니 이제 행복만 남는 게 맞는 거죠?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으신 자영업자 여러분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곧 지나갑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힐링되는 캠핑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